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입맛을 돋우는 별미 중에 하나가 바로 꼬막이라고 하는데요. 꼬막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꼬막을 고를 때는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골라야 하고요. 입을 다물고 있고 껍데기가 깨지지 않는 것이 좋은 꼬막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학 과목은 내신과 수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과목입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지고 시험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위가 방대해 공부량이 많고 경쟁도 치열한 과목인 수학. 전체적인 학습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과목 특성상 중상위까지는 비교적 수월한 것 같다가도 그 위로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일종의 벽 같은 기분을 느끼기 쉽다는데요. 하지만 대입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수학 과목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고 대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학원. 2016년 개원 이래 깊이 있는 강의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 학원의 경쟁력 중 하나로는 막강한 강사진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명문대학 출신으로 3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통과한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사진 중에서도 대형 학원에서 수년간 강의 노하우를 쌓아온 4명의 강사는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반의 강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입 대비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이근혜 강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내용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등급이 4%에서 2등급이 11%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1등급이 10%로 바뀌잖아요. 그럼 2등급의 일부분이 1등급까지 들어오게 되고 2등급에서 3등급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2등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등급과 2등급이 갖는 그 의미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신 관리가 굉장히 필수다. 내신의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등학교 유형별로 비교 분석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학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완전학습 시스템에 관해 소개했다고 합니다. 2022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내신 시험이 서술형 비중의 50%를 넘습니다. 이제 수학 내신에서는 서술형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선행학습 위주의 부실학습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학습의 기본은 반복, 깊이 있는 반복입니다. 서술형을 포함해 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학습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몽근 강사는 예비 중2 학생들을 위한 완전학습반의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1차 목표는 선행 과정에서 2권 이상의 고난도 교재를 통한 공통수학원의 완전학습과 내신 대비해서 5권 이상의 고난도 교재를 통한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의 완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선행학습과 부실학습의 병폐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전학습을 시행했습니다. 8월부터 11월 초까지 완전학습 시스템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5명의 학생이 인증시험을 받고 이 중에서 51명이 통과했습니다. 즉, 인증시험에서 약 93%의 학생이 완전학습을 검증받고 인증받았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었고 예비 중2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예비 중학교 2학년 반도 추가적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 강사는 고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학은 단원 간의 연계성이 높은 과목으로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한 과정을 3번 반복하고 3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개념도 서술형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과정을 확인합니다. 사이클 2에서는 심화 유형을 서술형으로 정리하고요. 특히나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시중에 있는 최고난도 문제집과 자체 제작한 고난도 서술형으로 과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매시간 수업이 끝나면 숙제는 수학을 전공한 관리 선생님의 관리 감독하에 스스로 학원에서 숙제를 완성하고 하원합니다. 강은경 강사는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는 등급을 좌우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에 대한 대비는 필수라고 했다는데요. 공부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술형 하나하나 적는 거 풀이 과정 기준에 맞게 저희가 연습시킵니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술형이 돼야 되니까. 완전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과정이 끝나면 인증시험으로 완전학습을 판단합니다. 인증시험은 6개 단원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기본, 중급, 심화, 고급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완성됐는지 확실하게 검증됩니다. 완전학습의 판정 기준은 90점입니다. 완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서술형만으로 구성된 강도 높은 보충학습을 진행합니다. 서술형만으로 구성된 2차 인증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학은 입시 성적을 좌우하는 과목인 만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반복을 통해 완전히 학습하여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 2막의 설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인구의 상당수가 인생 2막 준비에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한 차별화된 이색학과들이 있는 사이버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7세보다 2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생 2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평균 퇴직 나이는 약 49세. 기대 수명대로라면 퇴직을 한 후에도 무려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요즘에는 평생교육과 자기개발을 목표로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는 중년층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디지털 대학교. 웰빙 건강부터 전통문화, 실용복지 분야에 특화된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 현재 약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대학교는 도학과 과학을 겸비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이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100세 시대에 특성화된 전공이 많기 때문에 인생 2막, 3막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재학생의 비중이 높습니다. 총 3개의 학부와 대학원을 두고 있는 이곳.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고조리서의 이해로 우리나라 3개의 고조리서 중 하나인 시의전서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 이론으로 먼저 공부하고요. 이론을 바탕으로 국화밥과 난초밥, 송이국 등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해석과 요리 솜씨를 뽐내며 색다른 맛과 향을 선보이는 학생들. 자신들만의 개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음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이모님들의 그 정성도 대단하고 교수님의 강의의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로 지금은 헬스케어 3.0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오래 사는가, 건강 수명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실제 본인의 식생활을 관리를 하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를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질병 예방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부터 젊은 분들까지 음식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건강에 관심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인기 있는 또 다른 학과인 요가 명상학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특강이 한창이었는데요.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명상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과 고민을 비판 없이 관찰하는 수련 방식으로 이를 지속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네, 이번 명상법을 배우면서 수행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과는 4년제 전공으로서 요가 명상의 이론과 다양한 실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 분들 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가협회 지도자분들 다수가 동문일 정도입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요가 명상 교육은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학문에 근거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며 매년 다양한 국제, 국내 대회에 학생분들이 참가해 수상을 하는 등 학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한방 지식과 현대 미용 기술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한방 미용 예술학과와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며 관광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웰니스 문화관광학과, 그리고 차를 좋아하고 이를 전문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차 문화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학생들의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알찬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과 자기개발을 목표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는 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색학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으로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이버 대학교를 통해 중년 이후도 힘차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료 시장에도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음료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새싹 보리로 만든 건강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 의료 등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하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등 영양제나 새싹뿌리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건강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농장. 사시사철 새싹뿌리로 가득해 농장에 있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되는데요.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천 관리이사는 재배한 새싹뿌리로 건강음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자 201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포천의 청정지역에서 원료 재배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건강식품으로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새싹보리는 싹을 틔운 후 10에서 15cm가량 자란 보리의 어린 잎으로 다 자란 보리보다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폴리코사놀이 풍부해 현대인들에게 주목받는 슈퍼푸드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포천의 청정지역에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실황적으로 재배하는데요. 농장 소독부터 발화 준비를 위해 약 7, 8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후 공기와 습도가 잘 조정된 농장에서 발화시키고요. 수중 생식을 통해 약 10일 정도 자란 새싹보리를 수확합니다. 12cm 이내의 어린 새싹보리만 선별해 뿌리까지 통째로 사용하여 건강음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새싹보리의 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인삼이 뿌리에 약성이 있듯이 새싹보리 역시 뿌리에 90% 이상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부터 잎까지 약 12cm 미만의 새싹보리가 가장 효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직접 재배한 새싹보리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풍부한 새싹보리를 수확해 식품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장에서 건강음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성인병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 발생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한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새싹보리를 기반으로 건강음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음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우선 수확한 새싹보리를 저온에서 건조시킨 후 분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발효 공정을 거치는데요.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단연간의 연구와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 원액을 함께 발효한다고 합니다. 새싹보리는 위의 곰팡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화 공정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정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새싹보리의 잎만 수확하고 뿌리를 유지한 채 다시 잎만 재배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다연간의 노력으로 특허 공법을 통해 유해 곰팡이를 제거하여 뿌리의 갈변 현상 없이 뿌리 본연의 백색을 띠게 하며 완전하게 제조하고 있습니다. 설탕이나 향료,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새싹보리를 발효한 액상으로 만들어 1회분 파우치 포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물 없이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체내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식전 공복에 한 팩을 드시길 권장하는데요. 명현 반응으로 속이 쓰리거나 거북한 사람들은 식사 후 음료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아 소비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섭취 전 꼭 소비 기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새싹보리 등 몸에 좋은 원료가 들어간 건강음료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속의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성인병 예방과 완화에 도움되는 새싹보리 진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나라를 통해 제품 수출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좋은 제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상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신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투자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투자는 성공하실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이 또한 놓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고요. 이 정보들이 또 시장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현재 내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정보들이 시장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속될수록 하락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에는 아이템과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이템에는 토지부터 해서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빌딩 등을 볼 수 있고요. 방법적인 거에는 매매, 청약, 공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매매를 선호하십니다. 컨설팅 외에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지하신 상태로 투자와 매매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몫이지만 그것보다 부동산은 필수 요소이고 평생 활용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기초부터 전반적인 지식을 강의하는 강의가 1강부터 3강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강의가 1강부터 4강까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형식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각자 얻은 경험치를 공유함으로써 2배, 3배, 10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쉬운 투자이면서 가장 어려운 투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지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대출 활용을 잘 못하면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는 꼴이 됩니다. 반면에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대출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 전에 공부를 하실 때 개별 단지와 입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장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부동산은 어떠한 사람이 소유하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떠한 가치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스토리를 그 공간에 불어넣어서 더 값어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변혁이 회계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년간 회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현진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166개국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사명을 가진 법인입니다. 회계법인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저희의 업무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전통적인 세무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한 자문, M&A,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 기업의 내부 통제를 진단하는 용역, 그리고 부정위험을 조사하는 포렌식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IT 환경을 감사하는 IT 감사, IT 컨설팅 등의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데 회계업계는 어떻습니까?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저희 회계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AI 툴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글로벌 툴을 적용하면서 또 국내 기준에 맞게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AI 솔루션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글로벌에서 개발한 솔루션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채팅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집계해서 분석해서 요약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안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고객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픈소스 AI의 경우에는 기밀 정보에 대한 보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글로벌 AI 솔루션은 오픈소스가 아닌 내부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성형 AI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내세법, 예규사례, 회계 기준 등을 학습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 회계법인 회원사에서는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고 고객사가 원하면 사내만 구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IT 회사의 개발을 의뢰한 AI 기반 솔루션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많은 기업 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를 글자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인식하는 XBRL이라는 국제 표준어 전산 언어가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XBRL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XBRL로 공시하는데 담당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의 학습된 AI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 예정인 또 다른 AI 기반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감사 자동화 솔루션이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회계사는 감사를 할 때 많은 양의 피감사 업체의 자료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많게는 1000개 이상의 파일을 검토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AI 솔루션이 완전하게 검토를 해준다면 회계사들은 감사 전략이나 방법론에 더 집중을 해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로 인해서 회계사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보안이나 기술 신뢰도 때문에 100% AI를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AI가 사람보다 빠르게 오류나 이상 징후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감사 전략이나 리스크 분석과 같이 복잡한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과 책임은 사람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AI가 회계사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겠지만 그건 단지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이 활용될 뿐이지 궁극적으로 회계사가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그 신뢰라는 공공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성형 AI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적 이해를 갖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전문가 회계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형창우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간자 소송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하고요.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법률론 뿐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 그 혼인 상태에 있는 사실의 경우도 자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간자 소송의 그 첫 번째 유형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원고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간자 소송 유형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요.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원고인 배우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 내에 정신적 고통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상간자 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할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를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어떤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뭐 숙박업소의 CCTV 동영상, 그리고 차량에 있는 어떤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카드 결제 내용, 기타 사진 등등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나오는 그 부정행위의 범위가 문제인데요. 부정행위 범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의 어떤 포옹이나 키스, 뭐 어떤 스킨십 외에도 서로의 애칭을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서의 부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흔히들 지금 이혼 상태인 줄 알았다, 또는 별거 중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배우자 있는 자인 줄 모르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그 SNS상에 나눈 사진이나 대화 중에 혼인 생활의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의 사진이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간자의 어떤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을 찾아가서 뭐 항의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추궁을 하거나 심지어 몸싸움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때는 몸싸움을 하는 경우는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집에 무단히 침입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기타 말하는 과정에서 모욕죄, 협박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흔히 나오는 것이 SNS상에 불행의 상실을 올려버리고 사진 같은 걸 올리고 그런 문구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핸드폰에서 비밀번호를 유출을 해서 남편의 핸드폰 비밀장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지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비밀침해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통법상의 그 정통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에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처벌되는 그런 불상사가 오히려 이제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항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똑같이 이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가 누구인지 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 3년 내에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시효가 경과돼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경과돼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여태까지 저희가 변호사 생활을 이제 했었던 것처럼 의뢰인의 문제는 결국 제 문제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의뢰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의 문제는 그 사람 일생일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안정 그리고 평화가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의 부족함을 파악해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때 영어는 세계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입시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한 영어학원. 예비 고등부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1등급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적인 부분이랑 이제 영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 중에서 또 친근해지고 이제 학원 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근한 동네 형이나 삼촌과 같은 이미지로 조금 남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운영되고 대표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며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문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 부족한 학생들은 중등 기초문법부터 고등 문법까지 확실하게 익히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어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그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학습하여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수업할 때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외에도 저희가 공부 중에 배고프지 않게 탕비실에 먹을 것이나 간식을 준비해 두셔서 배고플 일이 없고 그리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업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은 학생들이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자습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다 출출할 때를 대비해 간식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외우지 않고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다른 과목도 챙길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환경에서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대학 입학 시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데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영어 실력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상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제가 학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결국에는 고등학교 3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라든지 또 수준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벽인데 적어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어에서만큼은 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갖춰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수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신 위주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7월 보통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성적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방학 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독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수준에 맞게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로 저와 이제 보조 선생님이 직접 하고 있는데 숙제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숙제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시험 기간
때가 가장 힘든데 시험을 쳤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멘탈을 잡아주는 경우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에게 밥도 해주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진짜로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면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직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키며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융합 AI 시대에 맞는 학문 간 융합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전공과 대학, 지역 간 장벽을 허물며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바꾸고 기적을 만드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무한 경쟁 국제화 시대에서 나비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으로 미래를 선도할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교육혁신 부문 우수 CEO로 선정된 천장호 총장. 미래지향형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핵심 가치로 삼고 AI 기반의 반도체 및 로봇 분야 융합을 통한 교육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단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을 움직이는 세 가지 톱니바퀴인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의 혁신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혁신 성과로는 학문 간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 확대를 위한 다전공 의무화 시행,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율전공학부 모집, 그리고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분야 관련 학과 및 전공 신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학교의 신성장 동력으로는 로봇 학부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로봇 경쟁력은 2006년에 창단한 로봇게임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로봇게임단으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라이더를 통한 매핑 등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단 이래 400여 개의 대회에 참가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명예로운 대통령상을 빠짐없이 수상하는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로봇게임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지신 교수님들의 지도와 저희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졸업하신 후에도 저희 연구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신 선배님들의 노력이 이제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첨단학과 설립을 승인받아 올해 74명의 정원의 AI 로봇 전공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로봇학과 AI 프로그래밍 등 전문화된 교과목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과 사람의 조화에 대해 고찰하며 로봇을 중심으로 실제 응용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실습을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AI 로봇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과목들로
균형적으로 분포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AI 로봇을 위한 기계, 전기전자, 전산, 핵심 교과목들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공적인 기업인, 창업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전공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설된 첨단학과인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첨단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부로 집적회로 설계,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공학 전 분야의 기술과 반도체 응용 및 융합 시스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학문 분야를 습득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양교육 전담 교육기관의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밀착형 학생지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종시 모집 계열별 통합 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을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되어 다채로운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과 역량을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 탐색 지도 교수진과 진로, 전공 선택에 관해 면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며 선배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문 간 경계를 허문 첨단 융합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융합형, 창조형 인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수많은 대학이 전공 간 장벽을 허물고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길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 위에는 라텍스와 같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닌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하고요. 오래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온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아예 분리해야 하고요. 보관할 때는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